제가 사회초년생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했는데 500만 원 이상 버는 방법을 치니까 의사가 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을 만났는데 저랑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그래도 저 사람의 반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처음에 뭐 보험이다 뭐다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했어요. 현재는 DB 영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 소득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보험 설계사 김은영입니다. 제가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회초년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리라던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런 지식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서 사람들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습득하고 배우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 대가가 너무나도 적게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원래 전공이 이제 간호사이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간호사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고 5년, 10년 앞선 선배들을 봤을 때 비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이상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네이버 지식인 많이 쳐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사가 되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되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 지인 중에 딱 한 살 차이 나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저랑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었을 때 내가 그분이랑 똑같이 따라하면 그래도 반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DB 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회사도 너무 좋았고 시스템이 너무 잘 잡혀 있었어요. 근데 배운 대로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배운 대로 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제 지인들은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었고 그게 이제 계속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포기하게 되면은 그냥 저는 이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문화센터도 들어갔었는데 제가 원래 요리를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쿠킹 클래스라던가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서 어머니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도 해보고 한국 무용을 또 도전을 했었는데 연령대가 60대 분들이 많으셨고 제가 막내였거든요. 항상 오면은 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사실 잘 풀리지 않았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저희 뭐 부지점장님이나 같은 팀원들이나 지점장님도 되게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얘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DB 테스터를 뽑는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부지점장님께서 저를 추천을 해주셨고 지점장님도 그런 모습들을 좋게 보셔서 DB 테스터라는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DB 테스터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하게 받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만날 거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가 됐을 때 만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나의 착각이었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저 스스로한테 문제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 이게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요. 특히나 이거를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배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답변이 저한테 완전히 와닿지 않으면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한테 맞는 것들을 습득을 하고 그걸 제 걸로 만들어서 제 노하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노력했던 부분은 DB 영업의 특성상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을 때 뭔가 꼬이거나 더듬거나 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를 좀 더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가 읽어보고 했었는데 이게 문서화되어 있게 되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투로 그 스크립트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타이밍까지 그리고 뭐 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제 걸로 만들었었고 그 스크립트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절 스크립트도 같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냥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지점장님이나 아니면 선배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근데 만약에 이 결과값이 안 좋았어요. 그럼 그걸 다시 또 수정 보완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의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서 만남이 잘 잡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나를 만나야 될 명분이 정확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제 약속을 잡을 건데 우리 내일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과 내가 돈가스 맛집을 알아냈는데 1시에 우리 돈가스 같이 먹으러 갈까? 라고 하는 확률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거를 DB 영업에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만날 명분을 정확하게 심어주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실비는 꼭 가지고 계시거든요. 원래 같은 나이고 같은 연령이면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 다르게 내고 계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이라는 상품에도 원가가 있어요. 그것보다 이제 비싸게 내고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 거품이나 마진을 없애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면 보험에 대한 원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한 달에 나가는 지출도 아끼실 수 있다 라는 명분을 잡았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도 매년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다 비교하면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비교 한 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는 아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이런 혜택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명분을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전화를 할 때나 그리고 고객들 상담을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정말 제 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 하면 저희 아빠라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을 했어요. 만약에 제 동생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안 뒀을 거다 라는 그 리액션을 했었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과하면 부담이 되고요. 너무 적으면 AI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적당한 리액션을 했었고 공감이 갈 수 있게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한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봤어요. 저라는 사람도 배려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상대방을 똑같이 해주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상대방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걸 먹고 있지? 뭐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뭐 샷을 추가해서 먹네?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해서 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그런 것까지 기억하세요? 하면서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상대방도 저한테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장점화했던 것 같아요. 제가 DB 영업을 하면서 소개받으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보험금 청구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그분을 이제 제가 상담하러 갔을 때 처음 만나 뵀는데 처음에 저를 만나시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고 계속 저랑 대화를 하는데 눈을 이제 이렇게 내리 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마음의 문을 못 여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소하게 이제 어머니도 조금 챙겨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그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물컵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도자기가 되게 화려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그릇에 특별한 것을 담아서 먹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좀 특별한 음식도 선물을 드리고 뭐 사소한 말로라도 이제 어머니 식사하셨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어머니한테 주려고 갔는데 어머님이 그 전과는 다르게 되게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딸 왔냐 이러면서 딸처럼 여겨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마음에 또 문을 여셨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 진짜 친한 동생분도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DB 영업을 할 때 거절을 극복하는 노하우는요. DB를 거절을 받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펫보험 상담을 위해서 제가 부산에 미팅이 잡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분은 갑자기 그 당일날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긋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운명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뒤로 아예 연락도 안 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펫보험 다른 분 소개시켜 줄 테니 이분 좀 부탁드립니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통화도 심지어 딱 한 번 했었었는데 그분이 소개를 시켜줬고 실제로 이번에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을 해서 또 계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DB라는 이 시장 자체가 하나의 소개의 풀이 될 수 있다 라고 느꼈고 거절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고민하고 뭐 빠져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DB 영업에서 소개를 잘 받으시려면 소개를 해달라고 직접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만약에 소개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도 저를 만나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 것처럼 어머니 주변에서 소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저를 만나서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주변에 계신 분들 소개시켜달라라는 말을 저는 꼭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끝나게 되면 이런 소개 멘트는 무조건 하는 편이고 결국에는 소개라는 것도 모수 싸움이고 내가 소개를 받고 싶으면 당연히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DB 영업을 시작하기에 좀 적합한 분들은 처음에 이 일을 도전을 하면서 여러 이제 모수나 풀을 이용을 하셨을 텐데 좀 더 내가 더 확장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저는 더 추천드려요. 물론 지인이 없고 내가 풀이 없어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 영업 스타일을 찾고 그게 보통은 저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이제 DB 영업도 같이 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험 DB 영업은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사실 보험에 대해서 접근성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은 64세 할아버지였는데 보여주시면서 보맵 어플이더라고요. 본인 보험들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본인 보험을 다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쉬워진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도 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전화로도 금방금방 이제 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요새는 막 다른 어플 보게 되면은 3초 만에 가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 보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보험 회사도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근데 보험을 가입은 쉽게 하지만 당연히 받을 때는 그렇게 쉽게 주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험은 가입은 쉽겠지만 관리나 보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또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보험이 AI로 대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은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DB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면 단기간에 그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DB 영업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DB를 이제 구매를 하셔서 시도를 해보시는데 뭔가 잘 결과값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을 또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결과값이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나는 이거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근데 사실 어떤 일이든 맞는 일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맞아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꾸준히 해서 결과값을 꼭 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당장에 그런 결과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의 루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희 하루에 새끼 먹듯이 밥 먹듯이 내가 오늘은 DB 한 3통을 한번 돌려봐야지 라고 하는 루틴을 하루하루 끼고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꾸준히 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